그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2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10월 20일이 이제 그 새 대통령의 취임일이니까 2개월이 남아 있는데 내에서는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 가운데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그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서 그 나머지 2개월 동안 해리스 부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역사상 첫 그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정당에 생각하는 그런 그 방향과 수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한 명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에게 당장 그 사임하라. 그분들은 이제 영구직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임할 때까지 영구직인데 그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에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에 조금 더 젊은 진보층의 그 연방 대법관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오래 가니까 대통령 4년의 임기지만은 그분들은 그만둘 때까지니까 30년, 4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 내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들어오면은 그들의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온 정책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계약서라든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쪽에서는 빠르게 지금 그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역시 또 퇴임하는 쪽에서도 또 역시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리스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이끈 바이든 해리스 정권과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정책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우선 이번 대선 그 동안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은 70%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4년 동안 또 그 전에도 이단 정권이 잡고 있을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비롯해서 상당히 미국을 이념적으로 좌측으로 끌고 가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이념을 자신들의 종교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이념에 반대되는 다른 종교들, 크리스천리티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국가에 대한 가치관은 과거에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나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겠다. 그리고 종교가 너무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종교 핍박 그 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정책이 바뀌면서 정당이 바뀌면 우리가 이런 국가의 가치관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정부를 운영을 하는지도 잘 봐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특히 지난 4년 동안 그 정부의 그 조직, 그 군을 포함한 군과 검찰과 모든 정부 조직이 포함해서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그런 이념을 깊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념을 정책화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4년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인선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지금 현재 와싱턴의 상태를 정부를 완전히 좀 흔들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뽑아버리겠다. 그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념적인 것. 우리가 워키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그 크리스천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 그런 가치관들을 정부의 그 요소에 특히 군과 검찰 등에 포함해서 그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데 상당히 그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의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그
정부 역할에 대한 입장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양 후보와 양 정당의 색깔은 아주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당과 그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생각은 정부가 모든 일을 해결하고 모든 일을 간섭하고 그러한 정부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는 더 그것이 발전되게 되면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네. 정부가 모든 일에 관할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부가 모든 일을 규제하고 그런 정부가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영어로 표현하면 big government.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그 팬데믹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그 일자리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일자리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지역 그 부분이 정부 government jobs 정부가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 말은 그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정부 안에서 정부의 규모가 계속 커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세무서인 IRS도 거의 뭐 한 9만 명 이상씩 그 직원을 늘렸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나올 때 그 늘어나는 그 일자리의 숫자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정부의 일자리였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규제가 많아지면은 그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반대로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은 그 미국을 건국한 건국자들, founding father, 건국자들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은 작아야 된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인 것들, 외교, 국방,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이라든지 정부가 꼭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너무 그 선을 넘어서 정부가 그 비즈니스나 개인들의 삶에 규제를 주고 자유를 방해하고 그런 것은 이제 반대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경제 정책과 세금 정책으로도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되는데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돈이죠. 네. 정부가 또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세금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자꾸 낮추겠다. 그리고 규제를 줄여서 그래서 기업들이 비즈니스들이 더 활성화해야 되고 하고 네.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쓰게 되죠. 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논란 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민 국경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번 차기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국경 정책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정부의 역할에서 잠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네네.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방대해진 그 연방 정부 내에 그 낭비를 뽑아버리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앨런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비박 소아니 그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둘을 그 새로운 이제 준 국가기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DOGE라고 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한시적인 기관입니다. 이것은 네. 그들이 말하기를 2025년 2026년 6월인가 7월까지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겠다. 이제 한 1년 반 동안에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마치겠다고 하는 게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한 번도 지금 미국 역사상 해본 적이 없는 그 정부의 연방 정부의 그 살림과 조직을 완전히 다 한 번 이렇게 훑어봐서 필요 없는 것들 사실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방 정부를 비롯해서 그 모든 정부 연방 정부까지 모든 정부 내는 엄청나게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서들, 필요 없는 예산들.
정치인들은 그 예산을 늘리기만 하지 줄이는 일은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의 규모는 커지고 그것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정치인들은 정말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한번 연방 정부에 너무나 방대해지고 너무나 그 조직이 필요 없는 조직이 많고 필요 없는 인원이 많고 그래서 한번 그 정부를 혁신해 보겠다. 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필요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정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나 비즈니스들이나 개인들의 이 자율성이나 그런 것이 이제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이민 국경 정책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선거 결과도 사실은 그 국경 정책 때문에 바이든이 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경제정책과 이 열어놓은 국경정책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늘 국경은 시큐어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그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고 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봤지만은 불법으로 넘어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그 미국 국민을 이제 죽이거나 네. 이렇게 범죄를 통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국경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정책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 원래 지난번에 트럼프가 1기 때 당선됐을 때도 그분이 당선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경을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그 국회에 담을 쌓겠다. 네. 이제 그런 그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년이 지났지만은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와 그 민주당이 합법적인 이민 정책이 아니고 불법적인 이민 정책을 정부가 써서 엄청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 그들이 누군지도 사실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네. 그들이 그래서 범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고치겠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트럼프 정권은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열어놓은 국경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러나 그 언론은 트럼프가 반이민자라는 그 정치인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트럼프는 굉장히 그 이제 좀 그 생각의 전환이 빠른 사람입니다. 상당히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네. 그런 정책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상당히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이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 유리한 나라는 사실 미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곳이 미국이고 또 특히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각국에 있는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와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그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원하면은 미국에 남을 영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주권을 그런 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하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신 그분들이 범죄자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이민 정책하고 여러분들 판단은 어떻겠습니까? 네. 어느 것이 미국의 그 국민들에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인지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의 언론이 좀 편향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요. 보니까 좀 네.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해보다도 이제 언론은
그 자신들의 그것을 팔아야 되니까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국 국민들이 똑똑하다. 제대로 판단을 했다. 언론이 그렇게 잘못된 그 보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제대로 투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죠. 장로님도 일조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번 선거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음에 제가 제석호 그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제석호 의원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보건방송을 들었고 열심히 투표하신 우리 그 보건방송 정치자 여러분도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위험의식을 느끼셨고 그래서 투표의 중요성을 느끼셨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처음 해보는 투표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민 정책에 이어서 또 하나의 또 관심 분야가 바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 물가도 다시 오르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경제를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인을 이렇게 좀 뽑아주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길까요? 경제 정책은 정말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그 정책을 우리가 그들의 행정을 우리가 봤고 그 전에 4년 동안 트럼프의 행정을 봤고 그래서 4년씩 양쪽의 그 경제 정책을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굉장히 그 민주당과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도리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그것은 이제 정부의 그 방대한 지출을 통해서 많은 그 돈을 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돈이 소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소비를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이제 그 재분배 정책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뭡니까 학자금 융자를 이제 탕감해 지금까지도 그 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도 추가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같이 상당히 정부가 돈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나눠주는 분배라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성장할 때에 고용이 이루어지고 고용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그 사회가 미국 국가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장이 없으면은 자꾸 일자리 수도 줄게 되고 그리고 임금도 줄어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 쪽의 바이든 쪽의 정책은 분배의 중점을 두는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분배의 중점을 두는 그 분배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시장의 경제를 통한 분배가 아니고 정부가 다 그것을 이 국민들의 돈을 높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다시 정부가 분배하는 재분배하는 그러니까 분배에서 또 재분배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였다면은 그런 정책은 결국은 경제의 규모를 줄어들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이제 선임성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임성 정책을 쓰게 되는데 반대로 트럼프의 그 경제 정책은 성장에 중점을 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피자를 사 먹을 때에 피자를 사 먹을 때 좀 피자를 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피자를 사서 5명이 나눠 먹는 거하고 피자가 작은 그 미디엄 사이즈의 피자를 사가지고 5명이 나눠 먹는 거 각자가 먹는 이 양이 좀 다르겠죠. 그 미디엄 피자를 5명이 나눠 먹는 거하고 라지 피자를 5명이 나눠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파이를 키운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쓰는데 파이를 키워서 우리가 분배가 되더라도 분배되는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기업들도 그런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는 그래서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양정다의 생각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생각은 정부의 그 규제와 각 비즈니스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까지도 그 정부가 가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줄이고 그리고 세금을 줄이고 기업들의 세금, 개인들의 세금들을 줄이고 규제와 세금을 줄임으로 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제의 규모가 성장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임금이 올라가는 그래서 모두가 이 민주당의 정책을 보자면 이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뭐 남자 여성 성별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쓰면서 혹은 그들을 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갈라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써왔지만은 피부의 색깔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너보다 다 잘 되는 그러한 정책을 이제 쓰는 것이 그 트럼프 정부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1기 4년 동안 우리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지난 4년 동안은 팬데믹 동안에 특히 팬데믹 동안에 그들이 정부의 강한 규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도 이게 도리어 이 바이든 정부의 생각은 그들의 정책은 그들의 이념의 바탕이 된 그런 정책은 상당히 지난 4년 동안 20%가 넘는 그런 가격 인상을 경험했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넘는 그런 품목들도 있죠. 네.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규제나 세금을 낮추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는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모든 품목의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 이동에 그 필요한 것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정책은 그 지금 현재 지난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그 정책은 강제적으로 그 화석 에너지, 파슬 퓨얼을 못 쓰게 하고 전기 에너지로만 이제 그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이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1945년 이후부터는 전기차만 팔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책을 강제성을 주죠. 그래서 천연가스로서는 그런 그 요리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요리할 때 쓰는 그 가전제품, 가전제품 같은 것도 그 내추럴 가스는 그 못 쓰게 하는 강제로 그래서 이래서 뭐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우리 화력이 필요한데 천연가스를 못 쓰게 되면 전기로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이 없이 그 자신의 이념에 맞게 강제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규제나 강제성을 이제 정부가 주는 우리의 그 자유를 규제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나 그린 에너지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강제성을 두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다.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특히 미국은 굉장히 많은 그 화석 에너지, 내추럴 가스나 오일이나 굉장히 많은 그 파슬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써야 된다. 그 대신에 그 그린 에너지 이 클라이밋 컨트롤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유연한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국민들에게 규제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선택의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정책을 이제 이렇게 피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책 안에 깔려 있는 그 이념이 문제군요. 그렇죠. 네. 그 당연하죠. 네. 그 이념 때문에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 많은 국경 정책이나 또 다른 정책들 가운데 혼란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전에 4년은 또 트럼프의 정책을 경험해봤고 그래서 국민이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예. 올해는 좀 뭔가 좀 확실한 변화가 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네. 그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좀 뭐라 할까 활기나 이렇게 좀 안도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맞아요.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제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든 정부를 싫어했으면 그 정책을 싫어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바이든에게 그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까지도 네. 이번에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밖에도 뭐 외교 정책, 교육 정책, 에너지 정책, 중국 정책, 낙태 문제 뭐 이런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연방 정부는 교육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육부로 만들 전까지 왜냐하면은 공교육은 각 주에서 관할을 하는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주정부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교육에 이제 투자가 되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공교육에 원래 손을 안 대는 것인데 네. 민주당 정부인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때의 선생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교육부를 만들었는데 그 연방 교육부를 통해서 상당히 자신들의 이념을 공교육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방 예산을 푸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도구로 해서 네.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는 없애버리겠다. 연방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필요 없다. 네. 도리어 지금까지 잘못 사용되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교육에 관련된 그 생각은 school choice 부모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연방정부에서도 써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주나 지방정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것은 전에도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공교육이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은 그 공교육이 이념교육에 도구로 사용되면서 우리 그 자녀들과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보고 있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우리는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따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로님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